네, 김임수님. 네. 또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동구구치소가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동구구치소는 이제 유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인가? 코로나 처음 있었을 때. 예, 그때 예. 이제 코로나.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니, 좋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또.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유명해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에요. 무슨 코로나가 뭐, 네.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코로나도 많이 걸리고 했으니까 그건 뭐 누구 탓은 예. 아니고. 이제 그런데 되게 그래도 방역을 잘 예. 해가지고 아유, 두 고맙습니다. 개에 됐고 또 다른 교도소 구치소가 또 더 확산되는 걸 또 예. 막을 수 있었잖아요. 동부구치소와 또 교도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잘 모르거든요. 구치소와 예. 교도소 차이점, 그리고 이제 전국에 교도소 몇 개 있는지 예, 이런 예. 교도관님들의 생활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구치소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이곳은 이렇게 형사 절차상 이렇게 구금된 이제 네, 재판을 가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수용된 분들이 있는 곳이 구치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재판 과정을 하는 동안 저희들이 잘 보호하고 네. 또 재판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수형 생활을 네. 하게 되면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교도란 말이 이렇게 굽어진 나무를 이렇게 바로 잡는다는 뜻처럼 이게 이제, 교도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교정교화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구치소에는 지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수형이 아니라 수용. 예, 수용되어, 수용되어.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는 전체 그냥 수용되어 있으면 수용자고,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맞습니다. 수형자인데, 그러면 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계시는 분들은 모두 몇 분이에요? 저희는 한 2,40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 미결 수용자분들은 이제 한 1,800명, 1,900명. 70%? 예, 예. 그래서 한 500명 정도는 500명이나 600명은 또 수형자입니다. 네, 근데 기결. 이제 기결 수용자가 왜 있냐면 네. 그 중에서 한 200여 분들은 형이 확정되어서 이제 교도소로 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잠시 네, 대기 네, 중이면서 네. 그때 이제 형이 확정되면 바로 분류심사라는 걸 받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환경. 네. 정신 상태, 뭐 심리 상태 예, 이런 맞습니다. 거 하죠. 그런 것도 받고 네. 또 이분의 어떤 재능, 예. 또 이분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을 더 정밀하게 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교도소에 가서 교화 처우를 받고 또는 건강 관리를 받는 것이 네. 더 좋겠는지를 기초 분석하는 시간. 그런 네. 분석 시간이 이제 그 개인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하는 것이 걸립니다. 분류 처우. 예, 분류 네. 심사를 받는 분류 기간이 심사. 있고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분에게 맞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 교도소 네. 또 이렇게 건강관리가 필요하면 좀 더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네. 뭐 이렇게 진주교도소나 뭐 이런 곳으로 가게 되고요. 아. 또 이분의 이제 어떤 이렇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뭐 청주여자 교도소로 갈 수도 네.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 경주교도소로 갈 수도 있고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렇게 대기하는 장소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3,400분은 교도소에서도 누군가 밥을 지어야 되고 또 누군가 또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네. 네. 이 안에는 작은 네.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교도관의 일을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서 네. 이제 그분들의 수용 생활을 네. 자치적으로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수용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도소만 교화하는 곳이라고 저도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이제 생각하고 네. 구치소는 그냥 잘 이렇게 수용 관리만 하고 안전하게 관리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구치소도 교화 기능이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참 이곳에 오시는 분은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의 충격이 크죠. 네. 어떻게 아무리 자주 오신 분이라도 아니 이번에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교도소 문 나갈 때는 다시는 여기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사회에 따가운 시선, 네. 뭐 또 자기의 그 어떤 이렇게 자격지심, 네. 또 낙인감, 또 사회 현실의 부적응, 또 관계 지지기관의 부족, 이 모든 많은 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 네. 분들이 있고, 재범. 예, 네. 그런 분들도 정말 다시 들어왔을 때 때로는 굉장히 이제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정신 상태가 되기도 하고
특히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 네, 얼마나 그렇죠. 충격이 크겠습니까요? 나는 여기 들어오는 걸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분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또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극단적 선택이나 또 많은 부분에 건강과 정신과 또 사회적 관계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구속 직후에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심리적 개입이나 우리 교도관들이 이렇게 개입도 하고 또 필요한 사회적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교화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치소 단계에서 미결에서 기결로 확정되는 우리나라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가 돼요? 네, 뭐 각본에 없는 질문을 해주셔서 아니 굉장히 갑자기 이제 어.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제 그 형 기간이 뭐 형사 예. 단일 사건 뭐 이때 보통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길게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지만은 구속 초기에 가족도 지원을 해요. 예. 근데 그때 아이들과 가족들은 특히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예. 알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 1년 동안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 아버지나 어쨌든 엄마든 그 존재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되게 그 시간이 너무나 그러니까 충격적인 시간. 주로 다 외국에 계시죠? 네, 다 외국에 계시죠. 이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9.9%가 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참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통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체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대략 말씀드린다면 재판을 마치고 이제 형 집행 재판 과정을 하고 이제 집행유예나 무죄나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나오는 일본보다는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한 30%, 40% 됩니다. 그래서 60%, 70%는 이제 다시 수용자가 그러니까 구금형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이제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3년을 선고한다. 이걸 집행유예가 참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초범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30-40% 나온다고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동부구치소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동부구치소는 이렇게 외관에서 벌써 어떤 곳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피스텔 같아요. 이제 이렇게 건축된 지는 5년 되었지만 저도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동부간선도로인가요? 지나가다 보면 동부구치소를 봤습니다. 간판이 크게 써 있어요. 또 업무적으로도 출장도 오고 했지만 그래서 오피스텔처럼 크게 이렇게 잘 지어졌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많은 수용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법정과 또 검찰청의 시간도 이렇게 그렇고 하는 마치 밴덤의 공리주의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밴덤이 파노티콘 교도소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 이제 교도관들이 감독하는 중앙에서 다 이렇게 360도를 전부 다 관할하니까 최소 교도관으로 최대 수용자를 관리하는 파노티콘 교도소가 마치 벤처의 그러한 것이 현대식으로 이렇게 적용된 듯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만 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교도소입니다. 이제 밴덤에 그것이 실현된. 그런데 다만 밴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밴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밀집시켜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되죠? 어떤 데는 일부만 채광이 남향이 또 되기도 하고 또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통풍에 환기에 채광에 상당히 좀 단점이 있겠죠. 근데 밴덤이 뭐 이렇게 19세기의 사람이라면 18세기에 우리 교정을 이렇게 혁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하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하우드가 전 세계 교도소를 돌면서 감옥 교육 운동을 합니다. 감옥 교육 운동?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입니다. 감옥.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감옥 개혁 운동을 제 잘못이네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 아니에요. 제가 귀가 안 좋아. 귀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리폼. 예, 그래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는데요. 개혁 운동의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존 하워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네. 현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만, 네. 존 하워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유럽의 각 감옥이었죠. 네, 네. 프리즌과 네. 페니텐셔리를 네. 이렇게 쭉 돌면서 늘 강조했던 것은 채광, 햇빛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절에 햇빛이 들어야 네. 된다. 그리고 채광이 있어야 된다. 통풍이 있어야 된다. 통풍. 바람이 예, 잘 예, 통하도록 예. 건물 구조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 세척을 하고 건강을 지킨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리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분리 수용을 해야 된다. 네. 남녀를 분리하고 또 아이들을 분리하고 네.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분리하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인상 있게 저는 참 봤었는데요. 동부구치소와 밴덤의 파노티콘 교도소를 바라보면 거기서 존 하워드가 그렇게 강조했던 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으로 밀집하다 보니까 채광의 문제, 통풍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그러면 밀집 밀폐가 그거를 되었다 보니까 보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로 인해서 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던 동부의 바로 밀집 밀폐로 인한 이렇게 코로나가 먼저 발생된 것도 존 하워드의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였다면 좀 다른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부구치소에서 우리 동부구치소의 이 설계를 다음에 이제 다른 유사한 이제 도시화되기 때문에 이런 고층형 교도소는 앞으로도 계속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때 채광과 통풍과 물은 이제 그거는 이제 수가 배관을 통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또 이 격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존 하워드가 격리를 많이 격리 네 가지 분리수용 그래서 이제 적절한 분리가 될 수 있는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 지금 빠르게 방역 역학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민을 18세기에 이미 존 하워드는 감염 개혁운동에서 했다는 점을 우리가 잊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잊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 이게 유튜브 나가는 건데 소장님 이렇게 막 얘기해도 상관없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뭐 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라면 같이 나누고 싶고 또 공무원 오래 하다 보면요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맥시멈 미니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적절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이시잖아요. 우리 김혁수 대장님은 고위공무원이세요. 잠깐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고위공무원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 됩니까? 전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2%? 뭐 한 2, 3%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 3%에 들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2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